안녕하세요. 고영수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추천해드릴 큐블리케이션 책은 바로 실험의 힘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때 좀 금기시하는 단어, 멀리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직감, 직관, 뭐 비즈니스 감각 이런 거를 이렇게 크게 좋아하진 않고 오히려 멀리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뭐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의사결정이거든요. 어떠한 선택을 내느냐에 따라서 뭐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 결과가 내 개인의 삶과 우리의 조직의 이게 운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의사결정을 낼 때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직관이 뛰어나기 때문에 난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 감각을 믿겠어. 내 직관을 믿겠어. 내 직감을 믿겠어. 뭐 관련된 드라마나 비즈니스 성공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게 멋있게 나오죠. 이 사람은 어떤 천재적인 직감과 직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의지해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넘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또 어떤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직관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성공을 했어. 와, 이 사람 비즈니스 감각, 직관, 직감 최고네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보고 또 경험해 봤을 때 비즈니스를 할 때 직관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면 망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에 관련해서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가 싸운 적이 있었어요. 게리 클라인이라는 심리학자는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런 그 직관이 되게 중요하다. 직관의 힘이 어마어마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의사결정을 할 때 직관만큼 안 좋은 게 없다. 그래서 둘이 이제 좀 싸우다가 함께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 너도 맞고 나도 맞다 라는 얘기 나왔는데 제가 그거를 이철장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게리 클라인과 데니얼 카네먼은 정말 멋진 학자들이다. 두 사람은 직관에 대한 이견이 왜 생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했다. 그리고 2009년에 두 사람 모두 옳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직관에 대해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연구 대상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게리 클라인은 소방서, 응급구조요원, 전투기 조종사, 스포츠 선수 등을 연구했고 카네먼은 경영인, 정치사회학자, 경제학자, 투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직관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두 사람은 패턴을 인지하는 능력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그렇다면 규칙적인 패턴이 있는 분야라면 직관은 힘을 발휘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임이나 스포츠 세계에 혹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화재 및 응급 상황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직관은 신뢰할 만하다. 하지만 경영인의 의사결정, 사회과학 전문가들의 정치, 사회, 경제 예측, 투자 전문가들의 투자 결정 등에서 전문가들의 직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쓸모가 없다. 소위 이제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이게 복잡계이냐 그렇지 않냐. 복잡계가 아닌 영역, 어떤 정해진 닫힌 세계, 룰이 있는 패턴이 일정하게 나오는 그런 세계에서는 직관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분야에서 진정한 고수, 그 의사결정 고수는 직관을 잘 활용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복잡계, 정치, 경제, 사회, 투자 이런 데에서는요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직관은 힘을 못 발휘해요.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드렸죠. 복잡계라는 것은 하나의 결과를 주는 원인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너무나 많은 변수와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직관으로 그거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패턴도 없고 뭐가 반복되는 것 같아도 그게 주기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 제가 직감에 의한 의사결정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고수의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인신론적 겸손. 특히나 화재 상황이나 그런 스포츠 상황에서는 되게 직관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대부분은 복잡계입니다. 이런 복잡계에서 의사결정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하냐면 인신론적 겸손이 필요해요. 뭐다? 내 직관이나 내 직감을 믿지 않는 겁니다. 뭔가 느낌이 와, 뭔가 떠올라. 이게 옳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걸 철석같이 믿고 행동했다간 그 의사결정 실패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메타인지를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복잡계라는 상황에서 내 직관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뇌를 연구해보면 우리 뇌는
체계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뇌입니다. 그리고 모두 우리가 인지를 하고 지각을 하고 이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철저히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상황, 뇌의 오류 가능성, 이걸 종합해 보면 비즈니스나 뭐 정치, 사회, 경제에서 우리 직관에 의지한다는 게, 또 직권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 고수가 되기 위한 첫 번째는 인신론적 겸손, 나의 직관과 직감을 또 감각을 믿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복잡해서는 의사결정을 내야 될까요? 저도 이제 1초월장에 그런 관련된 내용을 써놨습니다. 시드니 대학교 교수 댐 로발로와 컨설팅 업체 맥킨지사의 임원인 올리비에 시보니는 5년에 걸쳐 사업상의 결정 1048건을 연구했다. 기업들의 의사결정 방법과 그에 따른 매출, 이유, 시장 점유율 등의 결과를 추적한 것이다. 의사결정의 주제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조직 개편, 신규 시장 진입, 기업 인수 등 중차대한 사안들이었다. 연구 결과 두 사람은 직관이나 정밀한 분석에 의한 의사결정보다 프로세스를 활용한 선택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뭐요? 의사결정에서, 특히 이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게 뭐다? 직관이나 분석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따랐을 때 의사결정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죠. 프로세스는 뭐다? 의사결정 프로세스란 선택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항목들 정해놓고 그 과정을 그대로 밟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 책이 잘 나오는 게 정말 명저입니다. 자신있게 결정하라. 거기에 제가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거기서도 뭐 이런 비즈니스뿐 아니라 다양한 것들, 뭐 어떤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을 선택하는 것들, 또 우리가 취업을 선택하는 것들 등등 온갖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 수준을 높이는 거, 의사결정 실패율을 낮추는 거의 방법 뭐다? 직관이나 막 분석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따르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그래서 자신있게 결정하라 해서는 이렇게 4가지 프로세스를 얘기하죠. 선택하는 충분한가? 검증의 과정 거쳤는가? 충분한 심리적 거리를 확보했는가? 실패의 비용을 준비했는가? 근데 저희는 1초월장에서 조금 이걸 변형시키죠. 왜냐면 그 책을 읽어보시면 검증의 과정 거쳤는가 하고 충분한 심리적 거리를 확보했는가를 보시면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걸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바꿨냐면 1번 이신론적 겸손을 갖췄는가, 2번 선택한 정말 충분한가, 3번 검증의 과정 거쳤는가, 4번 경쟁자를 생각했는가, 5번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대비했는가. 특히 있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요 5가지를 우리가 매번 할 수 없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의사결정 낼 때 인신론적 겸손을 갖췄는가,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 직관에 의지하거나 직감에 의지하거나 뭐 비즈니스 감각, 아니 떠오르는 생각, 이런 것들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뭐 CEO나 상사가 내 느낌은 말이지, 내가 지금 경험상에 의해서는 이렇게 의사결정 내릴 수 있는데 뭐다? 그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를 인지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하는 정말 충분한가. 선택하게 늘어나는 것만으로 의사결정 수준이 높아지는 거니까. 검증의 과정 거쳤는가. 그리고 이 비즈니스에 항상 경쟁자가 있어요. 내가 잘해도 경쟁자가 더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잘하는 게 아무런 결과를 못 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대비했는가. 안티프레즈란 그런 자세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체가 다 안티프레즈란 어떤 자세예요. 이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 자체가. 자, 의사결정 고수의 두 번째 비율은 무엇이다? 예, 직관 이런 거에 의지하지 않고 이신론적 겸손을 갖춘 다음에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5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이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이 되게 등한시하는 게 있어요. 정말 생각보다 많이 등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검증의 과정을 거쳤는가. 그래서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꽃은 무엇이냐면 검증을 하는 거예요. 검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직접 체험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관련 통계를 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검증의 왕도는 무엇이다? 검증의 왕도는 무엇일까요? 예, 실험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실험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가장 엄밀성을 추구하는 곳이 어디죠? 예, 과학이죠. 예, 과학 이론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까? 예, 실험에 의해서 형성이 되죠. 요즘에 우리가 뭐 백신 뭐 효과가 있네 없네 하고 여러 가지 얘기 많잖아요. 효과가 있네 없네를 어떻게 검증해요? 임상실험. 특히 의학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책에도 자세히 나오는데 1차, 2차, 3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 고수가 된 세 번째 비결은 검증의 습관인데, 그 검증 중에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실험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실험하면 무슨 뭐 이렇게 뭐 과학자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책에서 자세히 나오는데 이미 테크 기업들은 실험을 지금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는 1년에 10,000건 이상의 실험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구글에 비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작은 회사잖아요. 근데 저희가 SNS를 통해서 실험을 1년에 수백 건 이상 합니다. 왜 실험을 할까요?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컨텐츠도 만들고 뭐 관련된 광고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것도 해보는데 저희 생각, 소위 직감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때로는 그 결과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실험을 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실제로 이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도 모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과가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이 실험 결과대로 행동해가지고 이득을 얻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이 실험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지가 나오는데, 실제로 예전에는 디지털화가 잘 안 됐을 때에는 실험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웬만한 게 다 디지털화 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는 거의 모든 비즈니스가 실험이 가능합니다. 과거보다 실험 비용도 떨어졌고 실험 관련 데이터 다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내가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검증을 습관화하고 그 검증 중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실험을 계속 해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즈니스 의사결정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실험의 시대의 초기 단계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실험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 실험의 힘은 저자가 마이클 루카, 맥스 베이저만인데 되게 좀 급이 있는 분들이에요. 마이클 루카 이분은 하버드 경영대학교 경영학 부교수고요. 맥스 베이저만 이분이 조금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좌 교수, 의사결정과 협상 분야 석학으로서 수많은 논문을 집필하며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연속 이그제큐티브 엑셀런스가 선정한 경영부문 최고의 저자 강연자 교수 40인에 선정되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켈로그 경영대학원 이그제큐티브 마스터즈 프로그램에서 올해의 교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의사결정 관련된 분야의 석학이 또 책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책을 좀 많은 것들 배울 수가 있고, 이 책의 추천사를 써주신 분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노벨 경제학사 엘빈 로스, 그리고 습관의 힘 저자 찰스 두이그 아시죠? 베스트셀러 저자. 그리고 넛지의 공주자인 캐스 선스타인,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 로스쿨 교수고요. 속칭 이런 넛지를 통한 실험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고 이 책에도 좀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제학 콘서트로 유명한 팀 하포드, 그의 구글 수석 경제학자, 스탠퍼드 경영대학 경제학 교수 등등 실험, 데이터, 또 데이터로 의한 의사결정, 이런 것에 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책을 이제 추천을 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실험적 자세, 실험적 철학을 갖추기 위해서 꼭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3부로 되어 있어요. 약 300페이지인데 100페이지 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는 실험실을 벗어나는데, 여기서는 실험이란 무엇이고 실험의 발전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이런 실험 발전의 역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실험의 힘, 실험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험을 내 삶에, 특히 의사결정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철학으로 삼을 수 있는, 체득할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챕터 2는 테크 분야에서의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테크 분야의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실험을 하고 있고 그 실험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비즈니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국가에서 되게 이런 실험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선언을 위한 실험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교, 또 정책, 세금 관련해서 실험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 케이스 스터디를 이제 배우는 시간인데, 특히 3부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 그리고 교사들, 비영리 기관들, 있으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이 책을 딱 읽는다고 해서 바로 실험을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장담을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책에서 자주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이 참 좋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락이 중요하고 동일한 현장은 없다라는 명확하지만 간과되는 사실을 통찰력 있게 지적한 말이다.
이렇게 일반화라는 쟁점을 고려할 때 사회 심리학에서 얻은 중대한 교훈, 맥락이 중요하다는 교훈이 더욱 부각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서의 작은 변화가 우리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조직의 성격에 따라 유사한 실험을 시도하고도 확연히 다른 결과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조직이든 광고 효과, 상여금의 가치 등 특정한 항목에 대해 어떤 행위가 갖는 영향과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한 번의 실험에서 얻은 단일한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상황에서 실험을 실시하며 여러 기준 툴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면 마케팅 팀은 실험을 통해 자체의 브랜드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들쑥날쑥한 핵심어들에서 공통 분모를 찾아내고 광고로 브랜드 효과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고 또 광고로 유인된 고객이 어느 정도나 다시 찾는 고객이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할 수 있다. 광고 관련된 실험은 기업 브랜드에 따라, 시대에 따라, 또 플랫폼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이 사고법에서 고수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예, 맥락적 사고. 무책임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니네가 여기 나온 대로 따라 하거나 그냥 실시하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맥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께서 여기를 이 책을 읽고 실험을 한다는 그런 의사결정 철학 안에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잡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내가 하는 실험에 힌트를 얻는 거,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대로 따라 하셨다가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맥락이 다르니까. 심지어 여기서는 그 로벨 경제학상을 받은 엘빈 로스의 말을 자주 인용하거든요. 맥락이 다를 뿐만 아니라 내가 실험을 할 때 말 때마다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험 한 번으로 그냥 퉁치려고 하지 마라. 실험 한 번으로 나온 결과는 오히려 너의 의사결정을 망칠 수도 있다. 일련의 실험을 계속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맥락마다 다르다는 거, 실험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한 번의 실험에서 얻은 단일한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상황에서 실험을 실시하며 여러 기준 툴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기준 툴이 그 조직의 되게 큰 자산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직책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의 직관을 의지하지 마시고 인신론적 겸손을 갖고 프로세스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시되, 특별히 검증의 습관화, 그 검증 중에서도 이제는 실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할 수 있다면 실험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를 알기 때문에 테크 기업들은 구글 같은 데에서는 1년에 10,000건 이상씩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험을 통한 데이터를 놓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의사결정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세 가지 프로세스, 세 가지 비결을 갖추셔서 우리 뼈독자 여러분은 모두는 의사결정 고수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의사결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성공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